중앙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8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이날 장중 내내 변동폭이 상당히 큰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었고요. 유동성,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한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대 지수는 강보합권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15%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0.27%, 나스닥 지수 0.8%로 3대 지수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를 앞두고 하락 출발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힘이 강하진 못했는데요.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했었던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보다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주목을 했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6월과 9월 각각의 의견 계속해서 팽배한데요. 일단 6월이 적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해야 한다.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는 연준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렸던 가운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장 전문가들은 3월 고용지표 부진이 일시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연준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힘이 조금 더 실렸고요. 이내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권에서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의 하락 전환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부담이 됐던 요소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유가였습니다. 최근 특히 주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던 국제 유가가 이날 6% 반락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공급 우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더불어서 크게 내렸고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부담이 됐습니다. 장 종가상으로는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17,902포인트 선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에너지 섹터가 이날 S&P 500 지수 내에서도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섹터의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종가상으로도 2,081포인트 선 강보합권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이날 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이날 신제품 모델,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발표한 테슬라 모터스를 포함해서 제약업계 M&A 소식이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4,950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이 FOMC 회의록 의사록 공개가 된 가운데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확인했다는 쪽으로 분석이 조금 더 실렸는데요. 증시에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첫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d minutes reveal divergence on first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8일에 열렸던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6월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확한 의견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6월 금리 인상을 지지했던 연준 위원들은요. 현재 경제지표 전망을 근거했을 때 6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펼쳤고요. 반면에 6월 금리 인상이 이르다고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은 낮은 유가와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이 회의에서 연준은 인내심 문구를 삭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의사록에 따르면 2명의 통화정책위원들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전에 연준이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이 매번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에 이 같은 방침은 어긋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는 이에 대해서 이 의사록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예측 시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록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이 부진했다는 점이 의사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3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의사록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크리스 가프니 에버뱅크 월드마켓 회장은 연준이 지표에 의존할 것이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외에 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의사록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이 부진했던 만큼 여전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뉴욕 증시 추가 상승폭을 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공급 우위 전망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Oil prices tumble as supplies hit new record.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인도분 텍사스 원유는 6.6% 급락한 5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6% 이상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2월 4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런던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역시 5.7%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에는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4월 첫째 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1,090만 배럴 늘어난 4억 8,24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320만 배럴 증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리 알 나이미 석유 장관은 지난달 하루 생산량이 1,030만 배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앞으로도 이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행콕 파이낸셜 서비스 상무이사는 미국 내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또한 이 전 세계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3대 지수 지수별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종목별 마감 소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구성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0개 종목이 올랐고요. 9개 종목이 내렸고 1개 종목만이 보합권을 지켜냈습니다. 가장 큰 폭을 올랐던 쪽은 나이키와 홈디포, 비자 1% 넘게 모두 올랐고요. 월트 디즈니와 월마트를 포함한 건축, 금융, 항공제조, 보험까지 다양한 업종들 모두 고르게 오름 시세였습니다. 반면에 엑선모빌과 쉐보론 등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고요. 머크사와 화이자 등 제약주 그리고 애플, IT 종목도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와 홈디포, 비자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홈디포를 포함한 건축 자재 섹터가 이날 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었고요. 월트 디즈니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보잉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 업종에 걸쳐서 오름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상승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확인해 보시면요. 이날 국제유가 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하락률 상위 종목의 이름을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2% 가깝게 밀리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바로 애플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춰 잡았습니다. 환율 변동성, 스마트폰 판매 가격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꼬집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내 업종별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름 시세를 기록했던 가운데서 건축자재 섹터가 가장 큰 폭의 오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1% 가까운 상승 시세를 연출을 했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홈디포를 포함한 건축자재 섹터까지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어제 이어서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0.8% 상승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쪽 보신다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1% 가깝게 밀렸고 유틸리티 섹터가 0.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분기 판매가 이 10,000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이 전기차 모델 가운데서 모델 S 업그레이드 소식을 발표했고요. 이 같은 부분이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델 S와 더불어서 이 가격을 좀 높여 잡았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판매량 증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2% 넘게 강세 흐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바로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입니다. 어닝 시즌의 폼은 드디어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1분기 순이익이 월가 예상은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1억 9,500만 달러, 주당 14센트로 작년 손실에서 개선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또 주당 순이익이 28센트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26센트를 웃돈 결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결과 보여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넘게 올랐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3% 넘게 밀리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M&A 소식까지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징주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관련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장 마감 후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실적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요. 이 알코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입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lcoa launches first quarter earnings season with beat.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알코아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2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26센트를 넘어서면서 양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알코아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분기 연속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5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는 다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알코아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알코아는 올해 알루미늄 수요가 5,750만 메트릭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이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알코아의 이런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팩트셋은 지난해 1분기 S&P 500 지수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유가와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줬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주요 소식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모두 일제 하락 마감하는 양상 이어졌고요. 주요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0.35% 내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72%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5,10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유가가 배럴당 6% 가까이 내렸고요. 이날 50달러 선을 지지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금값은 FOMC 회의 의사록 결과를 앞두고서 0.6% 내렸습니다. 1,20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부실당 1% 가깝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해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0.65% 오르면서 697포인트 선 다시 한번 터치했고요. 공포지수는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가 그 전날에 이어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580포인트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에서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실망감에 따라서 낙폭을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2원 50전 올랐고요. 1,091원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한번 1.9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가 꽤 쌀쌀하죠. 하지만 오후부터는 상당히 따뜻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가면서 예년 기온을 다시 좀 찾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오늘 오후 따뜻한 날씨 이렇게 증시의 어떤 상승세와 함께 좀 같이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